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6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지방세에 대한 내용에서 먼저 보는 것은 취득세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제일 먼저 그 세금의 세원천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앞에서 배웠다시피 세원천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천이었어요. 그러면 취득세 앞에, 자, 세자 앞에 취득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취득 행위에 대한 내용은 뭐다라고 지방세법에서 6조로서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보시면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을 적어지는데 그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어사전에서 취득이란, 취득행위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취득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내용은 취득 거래로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받다 이랬으면 유상의 원인으로서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거래로서 과세한 뜻이에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또 증여 원인으로서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랬으면요. 자, 받았으니까 취득이죠.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는 거죠. 증가되는 원인은요, 증여 무상입니다. 그 무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취득 거래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표현된 단어는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일체의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로서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신축의 원인으로서 원시 취득의 원인으로서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로서 과세다 되겠죠. 그리고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법전에서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이다 이렇게 나와주죠. 그리고 앞에서 또 다시 배웠던 내용으로서 현재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한다겠어요. 소유권 등기 포함하니까 이 재산 증가력에 뭐까지 포함되겠다?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하여서 과세다 이 내용이 나와주겠죠. 이제 그 내용을 알려준 것이 네모 1번 취득세 총설에 대한 내용으로서 1가로예요. 1가로에서 재산의 증가력이란 취득 행위에 뭘 포함시키겠다? 가로에 적어졌죠?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리고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도가 징수하니까 도에 속한 세금인데 등록민세는 달리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거기 도의 세이고 보통세, 도세에다가 적으세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 대한 내용, 이건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은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라는 말은 다른 교재에서는 실질과세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같다는 겁니다. 사실과세, 실질과세 이 말 넣으면 얘네 내용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과세라는 말과 사실과세라는 말은 같다라는 내용으로서 키 하나만 잡아주면 등기, 등록에 관계없습니다. 이 말은 등기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다.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득세 과세다. 라는 내용이 바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세법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기본적 내용이니까 이제 결과적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예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되는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내용은 다 사실과세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등록면허세만 미등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요. 등록면허세 외에서 등록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미등기라는 단어만 나왔으면 등록면허세 외 세금에서는 과세다. 이 말이 있다는 거 요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문점 나는 게 어떤 의문점이 나냐면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서 과세할 것인가 이런 내용의 의문점이 나올 거예요. 그 의문점에 대한 해소해 줄게요. 미등기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알 수가 있으니까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미등기 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흘러가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미등기를 밝혀낼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소유권 이전시켰다. 이랬을 때 B가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했는데 이 토지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합시다. 그랬으면 등기가 안 됐겠죠. 미등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등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등기 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난다면 미등기에 토지를 보유합니다. 토지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과세되는 거죠.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세를 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의 세금들은 다 사실과세. 미등기도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과세 택하니까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미등기니까 사실상 소유자인 B를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으로 인해서 법에다가 이렇게 적어져요. 미등기 된 상황에서는 서류상에 기록된 너가 협력 좀 해주라 하고 협조 의무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 서류상의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A죠. A가 바로 공무상 소유자예요. 이 공무상 소유자 너가 미등기 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소유자 좀 신고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공무상 소유자 A가 신고해주면 사실상 소유자 어때요? 딱 걸렸죠. 딱 걸림으로써 너 왜 그 당시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 하면서 매매하겠죠. 가산세, 가산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서가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서 미등기도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상 소유자가 법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이 또 하나 나오죠. 공무상 소유자 너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자체 나는 공무상 소유자 너밖에 몰라. 너에게 고지서 나갈래.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신고하겠죠. 신고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는 것은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 과세다.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의 원인은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으니까 지우랍니다. 여러분들은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 내용은 기억하시면은 결과적 내용이 몇 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내용만 가지고 시험 보시면 분명히 점수는 높게 맞을 거예요. 여기서 아는 거 미등기 A에 대한 내용 과세된다. 결과는요.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동산 관련 세목은 사실과세로서 미등기도 과세다. 무허가도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51페이지 보세요. 51페이지에서 3가로. 3가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3가로의 취득세 면세점.
면세점 배웠죠. 어디서 배웠냐고요? 5강이다. 5강에서 배웠죠. 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배웠어요. 면세점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다면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면세점 뜻 그랬죠. 그러나 그 뜻은 알 필요 없이 어디 세금에서 택하는가를 아셔야겠어요. 취득세에 택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면세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면세점까지 나왔으니까 복습합시다. 뭐까지 배웠냐면 소액, 징수, 면제까지 배웠어요. 소액, 징수, 면제, 소자가 적을 소자, 액자가 세액, 액자. 세액 금액이 적었다면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소액, 징수, 면제죠. 소액, 징수, 면제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서 택합니다.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조심하실 점, 세금액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건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면세점도 없고 소액 징수 면제 없다 했죠. 심지어는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징수한다. 그리고 또 다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변경 등기 아니면 말소 등기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는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 내용까지 같이 복습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가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의 부가세네요. 이렇게 배웠었죠. 배웠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언제 배웠냐면 1강 때 배웠어요. 1강 때 배웠으니까 1강적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부가세. 부가세란 말은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부가세라 합니다.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여기서 조심하실 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에 대한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로서 납부할 세액의 20%,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감면시, 감면세액에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는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럼 그 내용으로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숫자는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의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모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고요. 나올 리 없고요. 자, 그럼 또 다시 5번 납세지.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또 다 배웠던 내용이죠.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더 복습합시다. 어디서 배웠냐고요? 1강 써요. 1강에서 배웠는데 1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세지, 관할, 문장상에서 납세지, 관할이란 문제상의 키가 있다. 그럼 키 단어만 보자마자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시고요. 해당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그리고 그 세금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도.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가 나와도 관계없다. 왜? 시, 군의 위임, 징수케 하기 때문에. 하나, 시, 군, 구세는 시, 군, 구만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국세였다 하였으면 사람 나온다겠죠?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한데 국세였음이나 비거주자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국내 사업장 아니면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온다겠어요. 그 내용과 이다 대입시켜 보세요. 대입시켜보니까 취득세,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지 그러면 물건 나오겠죠?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취득세가 특광도에 속한 세금이니까 특광도. 또 시, 군, 구 나와도 맞아요. 왜? 시, 군의 위임, 징수케 하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1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한다면 6번 기억하시면 되겠죠.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하면은 취득 물건,
소재지 이런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가져서 6가로 부가징수 방법,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 여기도 다 배웠던 거죠.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한다면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의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겠죠. 그리고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예외적 관련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내용, 자, 이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던 경우는 상속세의 경우를 따라가도록 했어요. 상속세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따라간다 했으니까 취득세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그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달의 말일에다가 잡으세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 내용으로서 키를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요. 풀 때 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였을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에 조명빨에 속아요. 왜 속냐면 6개월이라는 숫자가 맞아요. 항상 공부하다 보면 또 시험 보다 보면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먼저 봅니다. 먼저 보니까 6개월 내 맞거든. 맞으니까 여기 앞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맞다고 자기가 확정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무조건 맞다.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포인트를 여기다 잡지 마세요. 6개월 내 하지 말고요. 포인트 잡는 것은 달의 말일. 어차피 상속 개시라는 말은 맞게 줄 거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달의 말일에다가 잡고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어떤 단어 나왔을 때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서 문제 키가 신고 납부일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예외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론 예외상이 또 있는데 상속까지로서만 하고요. 하고 그리고 이제 상속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 그 문장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물어본 문장이었으면 원칙이다. 원칙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증여니까 상속 단어 없죠. 이때 신고 납부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되겠죠. 또 다시 한번 부동산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다. 이랬으면요.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원칙. 원칙으로서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상속 단어가 나왔다면 그때는 신고 납부를 물어볼 때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볼 때에 1번 원칙 나오면서 그 밑에 주의 나오고 그 밑에서 박스가 나오죠. 이 박스 내용 예습은 안 해올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 드릴게요. 토지 거래, 계약하는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완납한 경우 여러분들이 민법이랄지 공법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배웠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여기처럼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완납하였다면 그 대금 완납일은 유동적 무효로 본다고 했어요. 유동적 무효로 보니까 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허가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 허가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납부는 허가 1이 허가 1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에 대한 요소 또 있죠. 동그라미 2번 가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서 예외 사항 추가 신고예요.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은 추가니까 문장에서 후예란 말이 있어요. 그 후예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그 내용의 문장은 추가 신고 납부에 대한 이유로서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장 보세요. 기억에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나왔죠. 추가잖아요. 후에 당해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때에는 며칠 내로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보세요. 니은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어떤 말 나왔어요? 후 나왔죠. 추가죠. 추가니까 이때의 단위도 며칠이겠다?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까지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써 등기만 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만 따로 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 접수하잖아요. 그 내용이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등기, 등록 받기 전까지 나와져요. 신청서 접수할 때에 대한 내용이니까 등기 받기 전까지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장을 가볼 때 등기, 등록 이 말이 나왔다면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한 내용은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신고 납부에 대한 총괄적 내용으로서 정리해 볼까요?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의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완납하였다면 허가 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고 예외적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으로서 상속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또 문장에서 후에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3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등기 아니면 등록 이 말이 있다면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 납부된 세금에 대한 내용에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세금이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보는데 어디하고 비교해 보냐면 비교적 내용으로서 등록민허세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배울 때 신고 납부다가 배웠으니까 등록민허세에 대한 내용과 같이 비교해 봅시다. 등록민허세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에 101페이지요.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 보니까 제2절 부가징수 원칙 신고 납부 동그라미 1번 등록하려는 자는 어떤 말 나왔어요? 등록. 아까 제가 등기 또는 등록 이 말이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썼죠. 보세요. 이 뒤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등록하기 전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말이 전까지를 설명하는데 이 전까지라는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등록민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신고 납부는 30일 내 신고 납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등록민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며칠이다.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에서 나온다면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된다겠죠. 상속 나온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후에 이 말 나왔으면 30일 내 신고 납부. 등기 아니면 등록 이 말 나왔으면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 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봤었고요. 이렇게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지자체가 제척 기간 동안에 밝혀내죠. 밝혀내서 자, 신고 납부를 하라 했는데 신고 의무 납부물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척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서 매매하죠. 매매한다. 가산세 가산하여서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다.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말이 또 이렇게 틀어졌네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지자체가 제척 기간 동안에 밝혀내서 취득세를 산정해요. 매매해가지고 세액을 결정해서 자,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걸 보고 저희들은 보통 징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보통 징수가 예외상이에요. 예외상이니까 이제 예외적 내용이 나오려면 앞에 전제말이 깔려야 돼요. 전제적 말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이거죠.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다면 끝말은 뭐다? 보통 징수다. 그리고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신고 의무 또는 납부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와야 가산세 가산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만약에 가산세 가산이란 말이 있는데 앞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또 취득세에서 보통 징수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교재 볼 때에 5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옆에가 돼요. 가산세 가산. 끝말은요.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을 알고 다시 앞 페이지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앞 페이지 보시면은 앞 페이지에서 자 앞 페이지 아니네요. 50시 그대로네요. 5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예외 보통 징수 됐고 그 밑에서 중요 신고 납부 기한에서 2번 예외에서 동그라미 2번의 소타이틀 기억 보실 때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로 빼고 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가로에가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다시 볼 때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의 단위로서 니은 보죠. 맨 위에 니은 나오죠. 니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충적으로 그 문장을 한번 대충 이렇게 훑어보세요. 훑어보니까 거기에서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없죠. 이 말 없으니까 가로가 뭐가 나올까요?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요. 아는 것은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 신고 의무 또는 납부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된다. 또 다시 보통 징수 이 말이 있으려면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보통 징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또 배웠던 내용으로서 가산세 배웠죠.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소 신고했다면 그때는 한 대 때린다. 10% 납부할 세액의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 가산세가 가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무신고했다. 무신고였을 때에 대한 내용은 납부할 세액의 20% 두 대 때린다겠죠. 가산세 가산. 그리고 사기, 부정 이 말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때린데 또 때린다. 40%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으로서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거기 교재에다가 적어놨어요.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보시면 4번 하면서 첫 번째에서 1번.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뒤에서 몇몇은요.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사기 나오고 부정 나왔죠. 그러면 때린다 또 때린다 40% 가산세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세 기본법 54조에서 동그라미 1번 1항 거기에 쭉 가니까 과소신고 이 말 나왔죠. 또 초과 환급 신고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몇 대 때린다? 한 대 때린다. 10% 가산세로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 법인이 장부 작성했는데 장부 작성 안 했다면 그때는 한 대 때린다. 10% 가산세로서 배웠어요. 그리고 D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에서 참고해가지고 중가산세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 내용에 문제가 나옵니다. 쉽게 나올 때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골중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법률적 이유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법이 왜 나왔겠는가 원인부터 아시면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중가산세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내용만 알았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미등기니까 등기하지 않았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등기까지 포함한다겠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뭘까요? 미등기겠죠. 미등기고 그리고 매각했다? 그건 뭐예요? 전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겁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데 아까 사기 부정이 몇 프로였어요? 40%. 근데 여기보다 더블로 가요. 더블이니까 더 무겁죠. 몇 프로요? 산출세액의 80이에요. 산출세액의 80%로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끝말은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와 주는 거예요. 이제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어느 세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취득세는 등기까지 소유권 등기에 포함한다 하였으니까 중가산세는 어디만 있겠다? 취득세만 있겠다는 거죠. 취득세에만 있다. 등록면허세는 없어요. 취득세만 있고요. 그리고 미등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산출세액의 80 아니면 산출세액의 80이라는 말이 있으려면 앞에서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산출세액의 80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등기 전매가 아니다면 등기하고 했다면 이때는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가산세는 들어가지 않겠죠. 중가산세
제외.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이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하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신고하였죠. 신고하였으니까 이거 등기다, 미등기다. 등기니까 끝말은요. 중가산세 가산되지 않는다. 중가산세 제외다 이 말이 나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기와 등록과 관계없는 물건을 취득하였다.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미등기와 관련이 없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가산세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목 변경이라는 말을 들어요. 이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은 뭘 생각하시면 딱 맞냐면은요. 딱 맞는 것은 영화배우, 그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표현한 영화배우 있어요. 하리수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하리수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죠. 태어나고 그리고 남자다, 사람이다 하고 호적에다가 먹물을 묻혀요. 묻혔고 그리고 또 돈 들여서 여자로 변했죠. 이랬을 때 사람이다라고 또 먹물 묻힙니까? 아니죠. 이미 호적에는 먹물 묻혀놨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호적에 뭘 묻혔다는 거. 그럼 다시 이거 보고 여기에다가 남자애가 아니라 이제 밭이었어요. 밭이었을 때 이거 내 것하고 소유권 등기되어 있겠죠. 돈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바꿨다면 요 대지를 바꿨을 때 토지의 가치는 증가되나 내 것하고 등기는 이미 해놨거든. 그랬으니까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볼 때 가액이 증가되니까 재산의 증가력이 나타남으로써 취득세는 과세되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되죠. 과세되는 거니까 여기 취득세 과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요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가 어떤 말이 들어있다?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요 단어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이라는 조명벌 단어가 나와봤자 여기에 속지 마시고 끝말은 미등기 전매가 아니니까 중가산세 제외다 이렇게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가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해서 주식 취득하면 지분율이 증가되는데 그 지분율에 대해서 각기 물건마다 등기하지는 않아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과점주주란 말이 나와도 중가산세 문제에서 끝말은 제외 이렇게 나오겠죠. 보세요. 객관식 문제에 대한으로서 하나, 둘, 셋, 네 개. 어때요? 오지선다 만들기 참 좋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내용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기출 체크 54페이지에서 1번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특별징수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죠. 특별징수를 택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물납.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라고 배웠어요. 어디에서요? 5강서 배웠어요. 그럼 그 내용으로서 보니까 취득세는 지방세에 대한 일로서 물납이
없죠. 면세점, 취득세 있죠. 얼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기한 후 신고, 신고 납부된 세금들은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는 아까 복습했었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서 있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취득세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면세점,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이 세 개가 되겠죠. 답은 3번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2번 문제로서 풀어드릴게요. 취득세 부과 징수 옳은 것 1번 취득세가 경감된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된 때 자, 맨 처음에 경감되고 후에 추가 징수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후에 추가적 신고죠. 추가 신고니까 며칠이겠다? 30일. 30일에 신고 납부한 데 나오죠. 맞죠? 자, 문제풀이는 요령하게 해줄게요. 가로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가로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풀 때는 먼저 가로 밖을 보고요. 그 가로 밖이 맞았다면 가로 안 들어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가로가 있죠. 가로 밖 내용은 맞았죠. 가로 안 들어가 봅시다. 안 들어보니까 가산세 포함이다. 가산세 가산세 포함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요? 보세요. 없죠. 없으니까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서 1번 내용 틀렸고요. 2번에서 취득세 납세금자가 부동산 취득하여 신고한 후 매각, 신고 후 매각, 신고했으니까 등기했죠. 등기됨으로써 미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80%는 가산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산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 토지 지목 변경이 나오면서 뒤에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가산세,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안에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끝말은요. 중가산세 문제에서 제외되겠죠. 중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4번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 50% 경감한다. 기한 후 신고에 단어가 있다면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기한 후에 신고니까 법정 신고 기한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신고 시 자수 이걸 떠오르셔야죠. 무신고 시 자수니까 자수했다면 무신고 불성실에서 경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경감됐으니까 틀렸죠. 5번 취득세에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릴 때 기한 후 신고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빨리 떠오른 것은 무신고 시 자수. 무신고니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에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면서 뒤에 (59페이지에서) 제2절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